104쪽으로 갔습니다. 104쪽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조금만 내용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게 통계, 분산, 표준편차, 평균, 분산, 표준편차 이런 거 설명드렸거든요. 프리즈라고 루트 블랭크.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게 표가 확률 분포표에 대해서 도수분포표 옵션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의 확률과 통계 설명하겠습니다. X라고 하는 새 이름은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고요.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의 값이 있다고 한다면 변수의 값이 x1, x2 쭉 해가지고 xn까지 변수 값이 있고요. 그때 확률의 값이 p1부터 시작해서 pn까지 확률의 값이 있습니다. 개라고 쓰는 건 밑에 있는 확률의 총합의 값인데 확률의 총합의 값은 동료가 누구라고요? 1. 그런데 처음에 기대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기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사이숏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책에 교과서에 니네 책에 지금 사이숏이 있어요 없어요? 책에 사이숏이 있는지 없는지 봐봐요. 선생님 무식해서 미안합니다. 있어요? 다행입니다. 기대값이라는 세값은 평균값이랑 똑같습니다. 평균값 구할 때는 우리가 위아래만 곱해서 싹 다 더하면 됩니다. 위아래를 곱하는 녀석이 합이기 때문에 시그마 i의 값은 1부터 n까지 위아래를 곱해서 더하기만 하면 이게 기대값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일부러 지난 시간에 xi라는 세값을 문자를 다른 색으로 바꿨었던 것 같습니다. 쓸 때는 시그마 pi, 읽을 때는 평균, 가운데는 x라는 녀석의 평균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동의가 문제 없죠? 분산이라고 하는 세값은 vx라고 할 거고요. 분산의 값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분산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었죠? 편차의 제곱에 왜 목이 컬컬하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의 값이 이게 분산이었습니다. 용인아, 편차가 누구와 편차라고요? 평균에서 잘못 얘기했어요. 위에 거에서 평균된 거 아니야? 편차의 값은 변수의 값에서 평균값을 뺀 녀석의 값이 편차입니다. 편차의 값들은 각각의 변수에서 평균의 값을 뺀 겁니다. 이게 편차입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의 값을 구해봅시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은 시그마 pi 사이에 편차의 제곱의 편차의 제곱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x의 평균의 값은 시그마 pi를 양쪽에 썼으니까 가운데 써야 될 건 편차의 제곱을 쓰면 되는 것 같습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의 값은 이렇게 기록하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었지? 수민아,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변수를 제곱한 녀석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의 값을 빼는 방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분산의 값은 그래서 시그마 i의 값은 1부터 n까지 pi, 그 사이는 확률 변수를 제곱한 녀석의 평균이라고 쓰면 될 것 같고요. 확률 변수 제곱의 평균. 뒤에 쓴 녀석의 값은 빼기 평균의 제곱, 방금 전에 구했던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산 방법은 주로 이렇게 계산할 건데 기대값을 구할 때는 위아래 곱해가지고 기대값 구할 거고요. 위아래 곱한 거의 합이고요. 분산값을 구할 때는 제곱한 거랑 확률값을 곱하겠다고요. 제곱에서 곱하고 제곱에서 곱하고 제곱에서 곱해서 확률 변수를 제곱한 녀석이랑 확률값을 곱해서 다 더한 녀석에서 방금 전에 구했던 평균의 제곱의 값을 빼서 구할 겁니다. 표준 편차의 값은 1도 아니죠. 표준 편차의 값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요. 다만 문자의 표기 형태를 이 녀석의 값을 문자의 표기 형태를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의 값은 얘는 지금 x의 평균이니까 x 바깥쪽에 2라고 쓰는데요. 지금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의 값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이렇게 기재하면 되겠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한 건 분산인데 분산의 값이 지금 얘니까 그래서 문제가 확률 변수의 제곱의 값을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의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분산값한테 평균의 제곱만 이항해서 더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산값한테 평균의 제곱만 이항해서 더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합니다. 근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할 때는
변수의 값이 정수고 평균의 값도 정수였을 때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의 값을 가지고 분산값을 구할 거고요. 대부분은 다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의 값을 빼서 문제를 풀 겁니다. 말이 좀 빨랐지만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인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선생님 저건 막 무슨 지렁이 같은 새끼들 막 기어다니는 저건 뭐예요? 기대값 구할 때는 위아래 곱하기만 하면 기대값이라고요. 제곱한 새끼랑 곱하고 제곱한 거랑 곱하고 제곱한 거랑 곱하고 이거는 제곱한 새끼의 평균인데 거기서 방금 전에 구했던 평균을 제곱해서 빼면 그게 분산이라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분산이 클수록 고른 건가요? 고르지 않은 건가요? 분산값이 클수록 고른 건가요? 고르지 않은 건가요? 그러지 않은 것. 네, 분산이 클수록 고르지 않습니다. 분산이 작을수록 고릅니다. 분산이 클수록 흩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다음과 같은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은 확률의 분포 상태를 표현한 그림이라고 칩시다. 확률의 분포를 표현한 녀석인데 첫 번째는 A 자료고 두 번째 B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흩어져 있는 건 누가 흩어져 있나요? B. 네, B가 흩어져 있습니다. 고른 건 누구죠? A. 분산이 큰 건 누구죠? 분산이 큰 건 넓게 퍼져 있는 게 분산이 큰 거죠? 분산이 작은 거는 평균값 주변에 몰려있는 녀석의 값이 분산이 커서 A가 분산이 큰 건, 분산이 작은 겁니다. 분산이 작으면은 평균값 주변에 자료가 몰려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요.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쌤 말 빨리 했지만 이 중에 대부분은 다 배우신 거라서 문제가 없는데 장항구가 지금 문제예요. 처음 배우니까요. 이제 연습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풀어야 될 게 문제가 몇 번인지 봐봐요. 지금 첫 번째 문제가 35번이에요? 네. 그럼 이 앞에 이제 설명해야 돼요. 이 문제 풀면서 설명합시다. 불량품이 3개 들어있는 상자에 불량품이 3개 들어있는 3개를 포함한 10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3개 제품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았습니다. 전체 제품들 중에 3개를 뽑아서 데리고 올 거기 때문에 내가 두 번째 X의 확률 분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X의 확률 분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고 있습니다. 지금 확률 변수 X는 불량품의 개수입니다. 불량품은 제일 적게 뽑으면 빵개 뽑을 수 있나요? 제일 많이 뽑으면 몇 개까지 뽑을 수 있죠? 제일 많이 뽑으면 몇 개까지 뽑을 수 있다고요? 네, 물건을 다 해서 3개 뽑기 때문에 제일 많이 불량품을 뽑으면 3개까지 뽑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확률 총합값은 1 나와야 되고요. 불량품의 개수가 빵개이려면은 10개의 제품 중에 3개 제품을 뽑으려고 하는데 정상 제품, 불량품 3개 중에서 빵개 뽑고요. 정상 제품 7개 중에서 3개 뽑아야 되는 건가요? 그 다음은 불량품이 하나 있으려면 10개 중에 3개 뽑으려고 하는데 정상 불량품 중에서 하나 뽑고 정상 중에서는 2개 뽑아야 됩니다. 10개 중에 3개 뽑는데 불량품 중에서 2개 뽑고 정상 제품 중에 하나 뽑고요. 10개 중에 3개 뽑는데 얘는 불량품 3개 중에 3개 다 뽑았으면 좋겠고 정상 제품 중에서 하나 안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되는 거 맞나요? 이걸 산수로 계산한 게 확률 분포표고요. 산수는 해놓을까? 첫 번째 거 산수하면 누구지? 120분의 35? 120분의 42. 120분의 이건 120분의 1인가요? 다 더한 확률 총합값 1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표현이 히스토그램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음에 있는 녀석은 그림을 갖다 그리면 연계를 뽑을 확률의 값은 120분의 35? 하나를 뽑을 확률의 값은 120분의 63? 두 개를 뽑을 확률의 값은 120분의 21? 마지막으로 세 개를 뽑을 확률의 값은 거의 빵에 가깝겠네. 120분의 1이니까. 이렇게 점 몇 개 찍어서 표현한 녀석의 그래프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표현합니다. 이 녀석의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근데 문제가 확률 질량 함수의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구하라고 하는 건 그림으로 표현한 걸 답으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녀석은 식으로 답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식으로 답을 세우려고 합니다. 식으로 fx는 하고 확률 질량 함수를 갖다 구할 생각입니다. 함수니까요. 함수인데 지금 우리가 구한 녀석의 값은 불량품의 개수가 x개가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2개가 될 때가 여기가 불량품이 2개가 되는 거죠. x가 불량품이 되려면 3개 중에서 x가 불량품의 개수고요. 7개 중에서 정상 제품 중에서는 3-x가 정상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x라는 녀석의 값이 가질 수 있는 녀석의 값은 빵 1, 2, 3의 값만 x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용인이 뭐가 이해 안 되셨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얘기해봐요. 아니,
저 질량하고 모르겠어요. 확률 질량함수는 다음과 같은 x의 값이 띄엄띄엄 떨어지는 정수의 값이었을 때 이 정수의 값들을 이산 확률 변수로 얘기합니다. 이산 가져갈 때 이산이고요. 이런 변수 이산 확률 변수로 얘기합니다.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의 값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4개의 값이 있잖아요. 그 4개의 값을 점으로 찍은 이 그림이 확률 질량함수입니다. 점 몇 개를 찍은 6개의 값이 확률 질량함수, 그걸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지금 fx를. 이해된 거 맞나요? 학교 시험에 장항고는 아직 시험 본 적이 없으니까 장항고는 학교 시험에 서술형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 확률의 값은 무조건 0과 1 사이 있습니다. 확률의 총합의 값은 1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확률 질량함수는 X축 밑에다 점을 찍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확률의 값은 무조건 0보다 커같으니까요.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확률 변수 x의 값의 확률 질량함수가 다음과 같습니다. 확률 질량함수 fx는 k분의 x라는 색깔 확률 질량함수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표를 작성할 수 있게끔 좋네. 표를 작성했습니다. 표를 작성했더니 확률 변수의 값은 1, 2, 3, 4, 5 5가지의 확률 변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x의 값은 5가지가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때 k의 값은 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용현아, 선생님 설명하는 거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는데 자꾸 책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말을 놓칠 것 같은데요. 동혁아 지금 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x의 값에 가질 수 있는 대문자 x의 값이 스몰 x랑 똑같은데 스몰 x의 값 1, 2, 3, 4, 5 5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확률의 값은 문제가 지금 1분의 x, k분의 x, k분의 x, k분의 x의 값을 확률의 값이라고 지금 지칭했습니다. 확률의 총합의 값은 1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 더했더니 k분의 15, k 값은 15인 것 같습니다. 내 말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k 값이 15인 것까지 들으셨나요? k 값이 15인 건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 확률의 값은 15분의 1, 15분의 2, 15분의 3 이런 건데 2부터 4까지 확률의 값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2부터 4까지라고 했는데 그 말은 x의 값이 2일 때 또는 x의 값이 3일 때 또는 x의 값이 4일 때가 이 범위에 속하는 거죠? 그럼 다 더했더니 15분의 누구란 얘기예요? 15분의 2, 3, 4를 더해서 15분의 9인가요? 약분은 못하겠습니다. 동요가 이해된 거 맞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확률 질량함수의 응용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남자가 4명 있고 여자가 3명이 있습니다. 7명 중에서 3명의 학생을 뽑을 겁니다. 뽑힌 남학생의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때 문제 요구한 건 확률 질량함수도 구하시고요. 표도 만드시고 학생 1명 이상 뽑힐 확률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일단 표부터 작성하려고 합니다. 표를 작성했습니다. 남학생 몇 명까지 뽑을 수 있는 거야? 남학생은 빵명, 1명, 2명, 3명, 4명이 가능한가요? 4명은 불가능하죠? 전체 7명 중에서 우리가 뽑는 거는 몇 명 뽑으니까요? 3명 뽑으니까요. 헐. 듣다가 놀라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잘생겨가지고. 영상보다 너무 잘생겨서 깜짝 놀라면 어떡하지? 민선이가 계속 돌려봐요. 근데 그러니까 민선이 공부하기 싫으면 지선으로 풀기 싫으니까 돌려보는 거야. 선생님 좀 지금 확률의 값을 갖다 구했습니다. 처음에 남학생이 빵명이 되면 7명 중에 3명을 뽑는 작업 중에 남자애들은 빵명 뽑아야 돼요? 대신 여자애들 몇 명 뽑아요? 73 중에 남자애들은 1명 뽑았으니까 여자애들은 2명 2명 맞나? 7명 중에 3명 뽑는데 남자애들은 2명 뽑았으니까 여자애들은 1명. 7명 중에 3명 뽑는데 남자들 중에서는 뭔가 잘못한 것 같지 왜? 4명 중에서 3명이고 3명 중에서 빵명인가요? 그런데 이걸 확률로 표현한 녀석의 값이 fx입니다. fx의 값을 구했습니다.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확률 질량함수의 값이 분모의 값은 73이죠. 분자의 값은 2명인 녀석을 x명이라고 생각합시다. 4명 중에서 x명을 뽑았을 때는 나머지 3명 중에 몇 명을 뽑아야 되죠? 3-x명을 뽑는 거죠? 근데 단 써야 될 것 같은데 x의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3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맞죠?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1명 이상이 뽑힐 확률값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확률 1에서 빵명 뽑을 확률값만 제거하면 될 것 같은데 빵명 뽑을 확률만 산수했습니다. 빵명 뽑을 확률값이 몇이야? 분모의 값이 35, 분자의 값은 1인가요? 35분의 1을 제거했습니다. 답은 35분의 34가 답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거는 띄엄띄엄 떨어지는 정수의 값들은
이산 확률 변수고요. 확률 변수 중에서 연속된 실수의 값들은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산 확률 변수하고의 차이점은 함수로 표현했을 때 띄엄띄엄 떨어지는 점으로 묘사된 녀석의 값은 띄엄띄엄 떨어지는 점수의 점의 값으로 그래프를 갖다 표현한 건 확률 질량함수고요.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가 연결된 실수의 값들이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각각의 실수의 값에 따른 확률 값은 실선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점으로 표현된 히스토그램처럼 점으로 표현된 녀석의 값은 확률 질량함수, 실선으로 표현된 녀석은 확률 밀도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이름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산 확률 변수였을 때 변수의 값이 띄엄띄엄 떨어지는 정수니까 확률도 띄엄띄엄 떨어져 있고요. 연속 확률 변수는 모든 실수의 값이 확률 변수인데 그때 실수의 값에 따른 그래프는 실선이니까 그럼 확률 밀도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이름만 좀 차이를 보입니다. 확률 밀도함수의 그림은 확률의 총합의 값을 어떻게 구하지 도대체? 이렇게 된 녀석의 값에 대해서 확률의 총합의 값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이런 모든 함수값들을 누적해서 모은 녀석의 값이 싹 다 1이라는 얘기잖아. 이런 선분의 길이를 다 누적해서 어떻게 모으냐? 면적으로 구하나요? 면적의 값 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면적이 확률의 총합입니다. 근데 곡선의 넓이의 값은 못 구합니다. 곡선 밑에는 넓이의 값 우리가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적분을 통해서 구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보통 삼각형, 사다리꼴 이딴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연속 확률 변수하고 이산 확률 변수를 파악을 하는데 다음에 확률 변수의 값 이산인지 연속인지 표현하세요. 새해 첫날의 일출 시간의 값은 연속일까요? 이산일까요? 이산. 자,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해가 뜨지? 독도에서부터? 연속. 정동진? 차츰차츰 해가 뜰 거 아니야. 그렇게 지역마다 해 뜨는 시간을 갖다 확률 변수로 표현하게 되면은 그래서 서해안 끝에 있는 점까지 그 지점까지 해 뜨는 시간을 표현한다면 연속된 실수의 값을 표현하겠죠. 몇 시, 몇 분, 몇 초 막 이렇게. 두 번째 건 첫 번째 건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두 번째 건 우리 반 학생들의 가족 구성원의 숫자는 이산이겠죠. 그 다음이 어느 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이산일까 연속일까? 연속. 어느 지역의 연평균 기온이라고 얘기했잖아. 작년의 평균 기온, 올해의 평균 기온, 내년의 평균 기온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산 확률 변수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정수의 값이니까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몇 점 몇 도, 몇 점 몇 도 막 이런 거니까. 그럼 연속일 것 같은데? 좀 애매한데 문제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답은 연속이라고 돼 있나? 네, 돼 있네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유치해서 안 보겠습니다. 유치하지만 보긴 해야 되겠다. 다음에서 확률 밀도함수의 값을 줬습니다. 확률 밀도함수의 값을 제시했고요. 연속 확률 변수의 값은 0과 4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의 값을 확률 변수로 얘기했습니다. 그림을 갖다 그렸고요. 그림은 새로 그립시다. 사실 너무 사실적이지 않아서 새로 그려봤습니다. y절편의 값 2분의 1인가요? x절편의 값은 4고요. 그럼 사실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너무했나? 아이씨 너무했다. 크게 그리려고. 지금 y절편의 값은 2분의 1인데 조금 오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x절편의 값은 4고 y절편의 값은 2분의 1이죠? 다음과 같은 확률 밀도함수가 있습니다. 정의된 범위의 값은 0부터 4까지고 넓이의 값은 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확률 밀도함수의 값은 반드시 x축 밑에 있는 그림이 존재하면 절대 안 됩니다. a축 밑에 있는 값이 존재하면 확률의 값이 음수인 게 되니까요. 0부터 4까지 주어진 그림이 있습니다. 넓이의 값 확인했습니다. 넓이의 값은 1 맞아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넓이의 값이 1 맞죠? 그런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가 궁금하냐면 문제가 0부터 2 사이에 들어올 확률 값을 구하라고 있겠습니다. 0부터 2까지 확률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여기 사이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사다리꼴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절반 쪼개면 똑같이 생긴 똑같은 사이즈 삼각형이 다 있어서 몇 개 있어요? 여기는 1개, 여기는 3개 있나요? 전체 4개의 삼각형 중에 저쪽에 3개인 거죠? 4분의 3이라고 넓이의 값을 구할 겁니다. 그런데 세조각 내봤습니다. 지금 주어진 녀석의 값을 세조각 내게 되면 삼각형 똑같은 사이즈의 삼각형 몇 개 있는 거야? 똑같은 사이즈의 삼각형이 다 해서 몇 개 있나요? 1개, 3개, 5개 있나요? 내 말 준비되시나요? 그럼 여기 확률의 값은 전체 9개 중에 5개인가요? 니네들 지금 내 말 이해되세요? 예. 4등분 했어요. 4등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4등분 하면 삼각형의 개수 몇 개 있을까요? 1개, 3개, 5개, 9개 있을까요? 그럼 여기 넓이의 값을 구하면 16분의 9의 값 여기 넓이 되겠죠? 내 말 이해된 거 맞아요? 삼각형의 개수는 등차수열입니다. 한 칸 한 칸마다 삼각형의 개수는 등차수열이니까 절대 넓이의 값을 계산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귀찮으니까요. 넓이 구할 수 있는데 넓이 구하기 싫습니다.
삼각형의 넓이의 값은 등차수열입니다. 다음에 확률 밀도함수의 값이 직선이 있습니다. kx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원점을 지나고 있죠? 빵 대입했더니 빵이고요. 2 대입했더니 2k입니다. 넓이의 값 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k 값이 누군가요? 할 말 다 했는데 왜 k 얘기 안 해주시는 거예요? 1이랑요. k는 누구라고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곱하기 높이는 2k 넓이가 1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k는 1일까요? 2분의 1이죠. k값은 2분의 1입니다. k값은 2분의 1이고요. 근데 문제 0부터 1까지 확률값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0부터 1까지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답을 뭐라고 하실 거예요? 4조각 중에서 한 조각인가요? 한 칸, 한 개, 세 개인가요?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이제 기대값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기대값은 위아래만 곱해서 더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까지는 뭐 거의 쓸데없는 거 본 것 같고요.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야, 이 책이 이 책 감동인데? 보통 일반적인 책들이 도수분포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않거든? 이 책에서 도수분포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했던 도수분포를 표현하고 있네? 왜냐면 시험 문제는 니네한테 정규분포로 확률분포 가지고 물어본 문제는 너무 많은 문제를 풀기 때문에 애들이 본능적으로 그냥 풀거든요. 근데 그 녀석을 좀 변화시켜가지고 도수분포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면 애들이 죽을 쓰거든. 그래서 도수분포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일부러 매번마다 설명해 주는데 도수분포로 개발되어진 문제들은 꽤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표에서 A하고 B의 값을 결정하시고 기대 X의 분산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동혁이하고 용현이는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수미도 처음이지 않아요 지금? 이 사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은 표로 작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확률의 총합의 값은 1이어야 되는 것 같고요. A 플러스 B의 값은 3분의 1이라고 더해서 1 나오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3분의 2인 것 같습니다. 확률의 총합의 값은 1이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식을 세울 건데 두 번째 식을 세워야지 AB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X의 기대값이 지금 문제에서 1이라고 얘기했나요? X의 기대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X의 기대값에 대해서 식을 세우려고 합니다. X의 기대값을 구할 땐 반드시 위아래 곱한 녀석의 합의값이 기대값이라고 했죠? 다 곱할 겁니다. 곱했더니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3분의 4의 값이 기대값 1이었으면 좋겠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인가요? 동혁이 정리된 거 맞아요? 네. 용현아, 넌 뭐 하세요? 아니 쓴 말이랑 이거 비교. 아, 그래요? 네. 칠판에 써주면서 선생님이 있잖아. 말의 속도하고 판서의 속도가 거의 비슷해서 칠판만 봐도 되는데 한 개도 안 보여. 이렇게 프로젝트까지 바꿨는데 이 기회 여기서 사기구나? 완전 흐려요 진짜. 진짜를 안 흐리면 씨 너 싸다구야. 진짜를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진짜를. 이씨 그게 사기꾼이야. 한 개도 안 보여요. 완전 개 잘 보이구만. 씨. 한 개도 안 보이는데. 프로젝트 어저께 사다 갈았어. 아니 비 때문에. 4,000원씨야. 비 때문에. 전에 건 3,700원씨, 지금은 4,000원씨. 300원씩이나 높아졌는데. 지금 주어진 수익값 합의값을 구했습니다. 합의값이 누구죠? 2B인가요? 2B의 값이 3분의 1이에요? B의 값은 6분의 1인가요? B가 6분의 1이었을 때 A의 값이 누구지? 이거 6분의 4니까 2분의 1인가? 맞게 산수했나요? 그럼 이 녀석의 값은 6분의 3이고요. 이 녀석의 값은 6분의 1, 이 녀석의 값은 6분의 2인 것 같습니다. 문자 요구한 건 분산값을 구했습니다. 분산값은 확률 변수를 제곱한 녀석의 평균에서 거기서 평균의 값에 제곱의 값을 빼가지고 분산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제곱한 녀석의 평균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해서 곱할 겁니다. 그랬더니 제곱해서 곱했더니 6분의 제곱해서 곱한 녀석의 값은 3, 제곱해서 곱했더니 1, 제곱해서 곱했더니 30인가? 아씨 그 사이 또 까먹었다. 어떡하지? 3, 1, 32 3, 1, 30입니다. 그때 평균의 값을 제곱해서 빼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앞에 있는 값이 6분의 36, 6이고 6에서 1 뺐으니까 분산값 5가 되나요? 표준 편차의 값 루트 마시면 되니까 표준 편차 구하면 루트 5를 답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요가 지금 설명한 거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요인이 이해돼요? 안 돼요? 되긴데요. 되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올 때마다 4점, 뒷면이 나올 때마다 2점을 점수를 받을 겁니다. 이 시행에서 얻은 점수의 값을 확률해서 X라고 할 겁니다. 획득하는 점수?
근데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오는 건 횟수잖아. 횟수하고 점수의 값을 가지고 식을 세워야 되겠는데 쌤이 지금 문자로 잡으려고 하는 녀석은 x라고 하는 건 점수라고 좀 얘기했거든요. y라고 하는 문자를 잡읍시다. 앞면 나오는 횟수의 값을 y라는 문자로 그때 좀 쓰겠습니다. 총다에서 시행은 몇 번 했다고요? 3번 했다고요? 총다에서 3번 시행했을 때 앞면이 y번 나오면 점수가 몇 점이지? 앞면이 y번 나오면 점수가 몇 점일까요? 4점을 획득한다고요? 앞면 나올 때마다. 뒷면 나올 때마다 2점의 점수를 받는다고요? 뒷면은 몇 번 나오죠? 앞면이 y번 나왔으면 뒷면은 몇 번 나와요? 3-y번은 뒷면인가요? 자, 지금 납득하시는 거 맞죠? 그럼 산수했더니 지금 2y, 4y 뺐더니 2y 플러스 6의 값이 점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y의 값은 한 번, 빵번,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가 나온가 y의 값이? y의 값이 빵이었을 때 x의 값은 6, 한 번이었을 때 8, 10, 12? 그럼 x에 대한 표를 작성합시다. x라고 하는 수의 값은 지금 확률 변수의 값이 6, 8, 10, 12의 값이 획득할 수 있는 점수였던 것 같고요. 그때가 처음에 6점을 획득하려면 빵번이 된다고요? 앞면 나온 게 빵번. 앞면 나온 게 3번 했을 때 빵번 확률 값이 누구지? 뒷면만 다 나온 게 8분의 1 확률인가요? 그 다음에 앞면이 한 번 나온 게 누구죠? 앞면이 2번 나온 거 8분의 3이죠? 독립시 확률인데 이 정도 함수에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계획값을 구했더니 계획값 1입니다. 우리한테 지금 구하라고 하는 세의 값은 문제가 기대값이나 표준편차값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기대값 구할 겁니다. 기대값은 위아래 곱하기만 된다고요? 위아래 곱했더니 8분의 6 플러스 24 플러스 30 플러스 12입니다. 이 녀석의 값은 기대값을 구했더니 아이고야 30, 72? 네. 8, 9, 72? 분산값 구했습니다. 분산값은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할 겁니다. 8분의 제곱해서 곱했더니 36 플러스 64 곱하기 3 192 300 144 빼기 방금 구했던 평균의 값의 제곱을 뺄 겁니다. 그래서 산수했더니 분산값이 8분의 아이고야 내가 정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빨리 답 뭐래요? 분산값이 누구래요? 표준편차가 답이 뭐래요? 루트 3이래요? 이거 산수하면 3이래요? 이게 83인가 봐요. 84 빼기 81이 3이었고요. 그때 표준편차의 값이 루트 3인 거죠? 산수 못하겠습니다. 이해된 거 맞아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위아래 곱하면 기대값이에요. 제곱에서 곱하면은 그 다음에 평균값만 빼면은 평균 제곱에서 빼면 분산이에요. 이거 하고 있다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이 녀석을 설명합시다. 지난 시간에 이거 문자로 다 증명해 드렸죠? 지난 시간에 시그마를 통해서 다 증명해 드렸으니까 오늘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기대값이라고 하는 세의 값은 A 실수배의 값을 처리도 하고요. 실수배의 값도 해줄 거고요. 더하기 빼기도 처리할 겁니다. 하지만 분산이라는 녀석과 표준편차는 더하기 빼기는 무시할 거고요. 곱해진 녀석만 분산값은 제곱해서 쓸 거고요. 표준편차값은 절대값을 씌워서 쓸 겁니다. 하나만 연습하겠습니다. 기대값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써봤습니다. 분산값에도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썼고요. 표준편차값에도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썼습니다. 기대값 구할 때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해줄 건데요. 분산값을 구할 때 하지 않을 겁니다. 3은 무시할 거고요. 마이너스를 제곱한 한 배 할 거죠. 표준편차값 구할 때는 절대값 씌워서 곱할 거죠. 네, 이해된 거 맞나요? 숫자를 마이너스로 하는 게 더 나았으려나? 밑에는 보기 문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다음 녀석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값을 구해주세요. 첫 번째,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면 마이너스 2 값을 진짜로 해주겠다고요? 3도 해주겠다고요? 분산값 구할 때는 마이너스 2 값을 제곱한 4배 해줄 겁니다. 표준편차의 값은 마이너스의 절대값 곱한 2배 해줄 겁니다. 더하기 3의 값이나 빼기 3이 혹시 뒤에 있으면 무시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문제에서 기대값 구하시고 분산값 구하고 표준편차 구하세요. 첫 번째 건 뭘 구하라고요? 첫 번째 녀석의 값은 3EX-1 값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녀석의 값은 4VX 값 구하라고 하겠고요. 세 번째 녀석의 값은 2σX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녀석까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분산과 표준편차의 값은 더하기 빼기 뒤에 있는 거 무시할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문제에서 기대값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까지만 풀고 우리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용현이 죽을 것 같아요. 용현 쌤 절묘하게 잘 알지.
쉬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대값 구했습니다. 너 틀리시면 안 쉴래요. 기대값 얘기해봐요. 기대값이요? 싸다고 대이 미친 새끼야. 너 대이 새끼야. 못 찾겠어. 따이들은 다 알아 지금. 니네 때문에 지금 수업을 몰라요. 자세히 좀 다 알아요. 알아요. 새끼야. 나 알아 엄마. 동혁이 뭐예요? 기대값이요. 네. 4분의 1 4분의 1. 거기 좀 곱한 거. 안 보여 근데. 아, 네. 1하고 썼어요. 4분의 2. 4분의 4. 4분의 4. 4분의 3. 4분의 3. 맞아요. 넌 멍청해요. 네. 무시할 수 있죠. 멍청할 수 없어요. 공부 좀 어떻게 되겠어? 공부 못해도 된다고요? 이 새끼가 그럴 거면 엄마가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그 예의 바르게 선생님을 대하겠어? 우리 애 좀 챙겨가지고 열심히 공부 좀 시켜달라고 항상 예의 바르게 엄마가 앞에서 표현하시잖아. 엄마가 저거 공부하라고 좀 화내는데 너한테 공부하라고 화낸다고요? 제가 화내는 제 공부 제가 알아서 하는 페륜. 우리 딸내미 같았으면 그런 말 뻥끗 뻥끗 하자마자 뒤지게 처마했을 건데. 제 딸이었으면 못치겠어요. 우리 큰딸은 아직 가출 안 하고 잘 버티고 있어요. 첫 번째 거 제곱해서 곱했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되면 항상 잘할 수 있는데 씨 귓구멍 쳐맞고 있어가지고 진짜. 제곱해서 곱했습니다. 1이고요. 제곱해서 곱했습니다. 8입니다. 제곱해서 곱했으니까 9인가요? 마지막 평균의 제곱의 값을 뺐습니다. 동혁이 이해된 거 맞아요? 네. 4분의 18, 2분의 9, 2분의 9 빼기 3, 2분의 1인가요? 대입합시다. 표준 편차의 값은 2분의 루트 2인가요? 루트 2분의 1이니까 기대값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더니 5인가요? 분산값 2분의 1이었으니까 대입했던 2고요. 2분의 루트 2 대입했더니 루트인가요?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